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렇게 세미나를 주최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거는 그 주민번호 암호화입니다. 지금 저희 병원 현상이기도 하고 또 이제 많은 병원들이 현재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번호 암호화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다들 고민을 하시겠죠.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오라클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라클 암호화는 TD 방식으로 오라클 고유의 암호로 쓰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안전한 알고리즘인가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법령을 좀 찾아봤습니다. 법령을.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의 24조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을 보게 되면 사망에 고유식별 정보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을 보게 되면은 2018년 1월 1일부로 100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1일부로는 병원에서 대부분의 그 상급 종합병원들은 100만 건 이상의 환자 정보 전부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뒤에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가 환자 마스터보다 그 이상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계에는 의무적으로 이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성 확보 조치에 암호화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은 고유식별 정보, 비밀 정보, 바이오 정보. 바이오 정보는 아까 오전에 바이오 정보라는 이제 말을 좀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인증 정보라고 생체 인증 정보라고 이제 쓰는 것 같고요. 이제 생체 인증 정보라고 이제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통신망을 통해서 전송을 할 때 그때는 암호화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우리 흔히 DMZ 구간이라고 하죠. DMZ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유식별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암호화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망에다가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제 5번째 보게 되면은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저장하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라클 TD로 암호화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게 안전한 알고리즘이라고 정의하진 않죠. 정의 밖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SQL 돌려보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는 그냥 평문으로 다 보이죠. 셀렉트하면 그냥 쭉 나옵니다. 또 어플리케이션 짜도 마찬가지죠. 우리 프로그램 쪽에서도 SQL 해서 주민번호 셀렉트하게 되면 그냥 평문으로 그냥 다 나오게 되어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면 저장할 때 암호화를 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명확한 법령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들 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많은 팀장님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그럼 당장 오라클 TD로 암호화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고유식별 정보를 암호화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가 EMR 인증 때문에 이제 많은 병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항상 말씀도 하시죠. 이거 오라클 쓰고 있고 TD로만 암호화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안부나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돼서 감사를 받으면 다 지적 대상들이죠. 그래서 암호화에 관련돼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암호화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2018년 1월 1일부로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 이상
그 웬만한 종합병원은 100만 명 이상의 환자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성 확보 조치를 보게 되면 개인정보 암호화는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저장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현재 법령입니다. 그래서 오라클 TD는 주민번호만 암호화하고 있는 게 아니죠. 통으로 테이블 스페이스 단위로 통으로 암호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중에서 고유식별 정보만 어떻게 암호화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 병원의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실태이기도 하고요. 우리 병원계가 안고 있는 실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오라클을 사용하고 있는 병원에서 암호화 방법은 TD 쓰고 있는 유일하게 TD를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이거 하지 않고 그냥 컬럼 암호화를 하고 있는 병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국립대학교 병원들이나 공공의료기관 쪽에서는 대부분이 이렇게 컬럼 암호화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창기에 컬럼 암호화 할 때는 속도에 영향을 준다고 걱정을 많이 했고요. 실질적으로 속도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계가 안고 있는 하나의 이제 문제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 실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어떤 실태 조사를 해봐야 되냐면 병원 정보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주민번호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하는 실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ISMSP를 준비를 하고 있는 병원들은 아마 이게 실태 조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ISMS만 하고 있는 병원들은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이렇게 실태 조사를 별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태 조사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저희 병원 실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주민번호를 우리가 갖고 있는지, 어느 테이블에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좀 놀랬고요. 아마 여러분 병원도 한번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병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테이블에 어떤 컬럼이 주민번호인데 암호화 대상인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정보별 암호화 방식 적용 실태인데요. 먼저 비밀번호하고 이제 바이오 정보는 조금 전에 생체 인증 정보라고 했죠. 생체 인증 정보 이거는 일방량 암호화해야 되죠. 그다음에 고유식별 정보나 정보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대칭키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병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저희 병원은 이게 다 실태 조사가 되어 있는데 이 바이오 정보는 아직도 실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 병원에 돌아가시면 우리 병원에 갖고 있는 바이오 정보가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좀 반드시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 병원이 가지고 있는 주민번호 고유식별 정보의 암호와 관련돼서는 보여주는 이 세 가지 정도의 실태 조사는 한 번씩 꼭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여주는 장표는 저희 병원에서 DB 업그레이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DB 업그레이드 사업을 하면서 하는 기간 안에 암호화도 같이 적용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고요. 지금 이제 9월 말 10월 초기 때문에 저희가 암호화 적용해서 테스트 장비에다가 암호화 적용하는 것까지만 현재 작업이 완료가 돼 있고 10월부터 이제 암호화를 신규 서버에다가 적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암호화를 적용하는 거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20분이면 환자 마스터에 있는 주민번호를 암호화합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컬럼을 사용하는 SQL을 찾아내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수정해 줘야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암호화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테이블을 선정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오라클 버전은 19C입니다. 예전에는 그 오라클 버전 명이 이제 쭉 히스토리컬하게 왔는데 이제는 연도 뒷자리를 좀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C라고 되어 있고요. 네, 저희 병원은 이제 19C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 상황입니다.
깜짝 놀랐네. 예. 근데 암호화 적용하는 거는 실제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 오라클 엔지니어들이 와서 그냥 암호화 관련된 패키지를 그냥 적용을 합니다. 예, 여기 보게 되면 DBMS 언더바 크립2라는 패키지를 적용하면 암호화, 그다음에 복호화된 펑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 가능한 알고리즘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안전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알고리즘의 기준은 다들 아시다시피 국정원 가이드를 따르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병원에서 알고리즘을 적용한 거는 이 AES 256 알고리즘입니다. 암호화 적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SQL 하시는 분들은 그냥 펑션 하나 써서 암호화 펑션 하나 써서 거기에 해당하는 주인번호를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복호화 할 때도 복호화 펑션에서 복호화해야 될 컬럼 이름만 선정을 해주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암호화돼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복호화돼서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SQL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펑션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죠. 암호화 패키지 적용하고 그 다음에 내 SQL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실태조사한 내용을 제가 쭉 적어놨는데요. 이게 아마 잘 보이진 않을 겁니다. 일부러 잘 보이지 않게 좀 해놓은 거고요. 중요한 거는 업무 구분, 그 다음에 테이블, 컬럼, 주민등록 번호가 앞자리, 뒷자리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 컬럼이 나눠져 있느냐, 그 다음에 합쳐져 있느냐, 요거에 대한 구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이 이 컬럼의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컬럼의 현재 SQL 문장이, 우리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있는 문장이 SQL 문장이 몇 건이나 되느냐, 이게 가장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의 건수와 SQL 문장만 파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수립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 병원에 그 41개의 테이블에 45개의 컬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생각할 때 병원에는 2개의 마스터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는 환자 마스터, 하나는 인사 마스터. 이 2개의 마스터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다 이 마스터를 참조해 가면 이 마스터만 암호화하고 복호하면 이제 다 해결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2개의 테이블이 아니고 41개의 테이블이고 41개의 테이블을 암호화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장표를 정확하게 실태 조사를 하는 게 제일 좋고, 이 실태 조사를 해서 테이블마다 하나하나 어떻게 암호화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암호화, 이제 이렇게 41개 테이블을 암호화하려고 하니까 이제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몇 가지 원칙을 좀 세워야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암호화를 할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마스터성 테이블입니다. 이거는 100% 제일 먼저 단기적으로 마스터성 테이블을 암호화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원칙이었고요. 그래서 마스터성은 대표적으로 2개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자 마스터, 그 다음에 인사 마스터, 이 2가지의 마스터를 제일 먼저 암호화를 해야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요. 두 번째 원칙은 좀 전에 제가 현황 조사할 때 건수를 찾아보라고 했잖아요. 이 테이블에 가지고 있는 건수가, 주민번호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를 조사를 해보라고 그랬는데, 그거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테이블을 딱 조사를 했는데 마스터 테이블이 100인데 여기 10,000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로우 데이터에 주민번호를 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생긴 이후로는 아마 이렇게 테이블 설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주 20년 전, 30년 전부터 HIS 테이블 설계를 다 해서 프로그램 만들고 왔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자유롭게 주민번호 내가 만들어서 그냥 테이블에 다 처방해놓고 그 안에 주민번호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는
명확하게 주민번호를 암호화를 많이 암복화를 많이 하면 그만큼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많이 갖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딱 해봅니다. 이렇게 조사를 딱 해봤더니 마스터보다 내가 갖고 있는 테이블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 이때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 테이블을 찾아내서 찾아내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마스터를 참조할 수 있는데 참조하지 않았던 거였죠. 그러니까 환자 마스터가 있는데 저 임상병리 쪽 프로그램에서는 그 마스터를 쓰지 않고 자기네 마스터 써가지고 거기다 이제 데이터 쭉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마스터로 참조하라고 프로그램을 다 바꿔줘야 되는 하나의 원칙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마스터를 참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이제 그 케이스는 저 뒤에다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주민번호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청구하는 시점의 주민번호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청구했을 때, 그러니까 청구하는 시점에 얘가 환자 마스터에 있는 주민번호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바뀌니까 환자 마스터를 참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구할 때마다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심평원에서 주민번호를 그냥 넣어서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청구 파일 안에 주민번호가 그냥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청구 파일의 건수가 몇 건인데 주민번호 그대로 다 그냥 평번호로 그냥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주민번호를 그냥 관리하고 있는 거, 그냥 테이블 안에 그냥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암호화되지 않고 그냥 평문으로 그냥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감사를 받아보시면 대부분의 마스터성만 이렇게 조회를 해보라고 합니다. 마스터성만 조회해서 암묵화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번호를 관리할 때는 그렇게 무한정 갖고 있으면 안 좋겠죠. 뭐 여기 오신 분 중에서 뭐 기자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병원 내부에 뭐 이렇게 좀 뭐 시크릿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참조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테이블에 주민번호를 제거하는 겁니다. 주민번호를 제거하고 참조 마스터를 하나 만들어서 생성하고 주민번호를 암호화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는 이 참조 마스터를 통해서 주민번호를 찾게끔 프로그램을 다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이 작업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첫 번째는 SQL 문장을 다 찾아내서 참조 마스터에서 주민번호 가져올 게 프로그램을 변경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첫 번째는 원래 갖고 있던 테이블의 주민번호 전부 다 제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건 지금 굉장히 복잡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원칙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세 번째 원칙은 테이블마다의 특성을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테이블마다의 특성을 다 파악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로 암호화할 건지 아니면 참조 테이블을 만들 건지 또 뭐 아예 뭐 주민번호 제거를 하든지, 이거는 테이블의 특성을 다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테이블의 특성을 볼 때는 주민등록번호의 그 건수와 SQL 문장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SQL 문장이 많다는 얘기는 프로그램을 그만큼 많은 사람이 고쳐줘야 변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에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서 싹 적용을 해줘야 이게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단일 프로젝트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을 좀 세우고요.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테이블을 우리가 초기에 단기적으로 암호화할 것인가에 대한 그냥 몇 가지 규칙입니다. 그래서 중기 단기로 그 테이블에 대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원칙과 테이블의 특성을 파악해서 계획을 좀 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규칙은 개인정보 기본이 되는 마스터성 테이블을 먼저 하자, 암호화를 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건수가 굉장히 많은 테이블을 찾아서 암호화를 먼저 하자. 이걸 단기적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규칙입니다.
네 번째 규칙은 사용하지 않는 테이블 컬럼을 조사해서 그냥 과감하게 삭제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최대한 개인정보 마스터 테이블을 참조하게끔 프로그램이 다 바꾸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암호화해야 될 컬럼 4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 기본 정보. 우리가 원무, 처방 모든 그 환자 기본 정보를 사용하죠. HIS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환자 기본 정보의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자. 두 번째는 환자 기본 정보는 항상 개인 정보가 변경하면 변경 이력을 다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환자 기본 정보 이력 관리 프로그램이 두 개가 존재하죠. 그래서 두 개 다 가장 먼저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인사 정보죠. 예.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 ERP에서 사용하는 인사 정보를 가장 먼저 하자. 그다음 네 번째가 청구 명세서 테이블이었습니다. 그 청구 명세서 테이블은 이거는 암호화를 하지 말고 청구 명세서 테이블에 주민번호를 제거하는과 동시에 청구 기본 정보를 별도로 만들자 하는 거로 4개의 테이블을 먼저 선정을 해서 초기에 암호화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41개의 테이블이 있지만 이 4가지의 테이블만으로도 거의 80% 이상의 주민번호를 암호화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실태조사. 주민번호에 어떤 테이블에 어떤 컬럼이 주민번호로 되어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테이블을 먼저 암호화할 건지를 테이블을 선정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4가지의 테이블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오른쪽에 쿼리 수가 나오잖아요. 환자 기본 정보만 하더라도 500건의 SQL 문장이 있습니다. 현재 병원 정보 시스템에서 500개의 SQL 문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0개의 SQL 문장을 빨리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것만 찾아내면 실질적으로 암호화의 가장 큰 어려운 부분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자 이력 정보는 이거 SQL 문장 다 하나뿐이 없었고요. 인사 정보는 190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병원에 190건의 SQL 문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청구 기본 정보 주민번호, 청구 기본 정보 좀 전에 만든다 그랬잖아요. 새롭게. 요건 한 3건 정도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환자 마스터의 SQL 문장이 가장 많기 때문에 얘만 빨리 암호화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암복화 펑션으로 빨리 전환을 해주면 이거는 순조롭게 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근데 쿼리의 문장을 뽑아내는 거는 오라클인 경우에는 오라클 툴에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SQL 문장을 테이블별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4가지의 테이블을 선정을 한 테이블마다 그 툴에서 테이블을 선택을 해놓으면 얘를 참조하는 SQL 문장을 쭉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전부 다 뽑아놓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카운트가 나온 거고요. 근데 최근에 이 SQL 문장이 병원 정보 시스템에서 수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소스에서 이 문장을 또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DB의 메모리에 상주되어 있는 문장과 그다음 프로그램 소스에 있는 문장 2가지를 다 뽑아내서 SQL 문장을 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떤 문장, SQL 문장을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 뽑아낸 문장 중에서 누가 이 프로그램을 고칠지의 오너를 개발자 담당자를 다 찾아야 됩니다. 그걸 다 찾아내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문장을 암복화 펑션을 넣어서 SQL 문장을 수정해주고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네,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민번호를 과다하게 갖고 있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 청구 명세서 있죠. 청구 명세서는
청구할 때마다 명세서를 만드는데 그 명세서의 주민번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건, 만 건의 주민번호 다 가지고 있는데 주민번호 갖고 있는 타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명세서 파일, 우리 DB를 갖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이걸 샘 파일로 만들어낸 그 샘 파일에도 또 두 가지의 주민번호가 다 갖고 있고 심평원에서 이 주민번호 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심평원의 주민번호 다 줘야 되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동안에 1000만 건이 1100만 건이었습니다. 저희 병원 1100만 건의 주민번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청구할 때 신상화인 경우에는 주민번호가 없죠. 그래서 걔를 다 빼보니까 1000만 건 정도가 청구 파일의 주민번호를 우리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번호를 중복을 다 제거하고 유니크한 주민번호만 딱 뽑아보면 실질적으로 90만 건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만 주민번호만 잘 관리를 하면 이렇게 1000만 건의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번호 암호화도 가능하게 하고 불필요한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 아래 밑에 보게 되면 청구 환자 기본 정보 테이블에다가 기존의 환자 아이디 순번 이 시퀀스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청구할 때의 주민번호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놓고 그러면 요 PID와 순번 요 테이블을 참조해서 요 테이블 안에 있는 주민번호를 가져오면 주민번호가 변경이 생겼을 때마다 우리가 청구할 때 청구 시점에서 변경되는 주민번호를 여기다 저장해 놓고 이 시퀀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90만 건만의 데이터만 갖고 있고 얘만 암호화를 하게 되면 1000만 건의 이상의 청구 명세서의 주민번호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고 암호화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마다 분석을 해서 어떻게 암호할 것인가,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얼마만큼의 프로그램을 수정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찾아서 저희가 지금 현재 프로그램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